그렇다면 밀크시슬이 손상된 간을 정말로 회복시켜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간의 상태 확인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해보고 일정 기간 밀크시슬을 복용한 후에 다시 간 조직검사를 해봐서 좋아졌는지를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간 조직 상태가 좋아진 게 확인이 됐다면 밀크시슬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 좋은 간장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밀크시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밀크시슬을 복용시킨 후에 간 상태 확인을 위해 간 수치만을 체크했다는 점이에요. 밀크시슬을 먹었더니 간 수치가 뚝 떨어졌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죠? 유리가 박힌 발을 다시 예로 들면 피가 멎은 걸 확인한 것 뿐이지 염증이 사라진 걸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밀크시슬이 간 수치를 떨어뜨려서 간을 회복시킨다는 주장은 간에 염증이 생기는 기본적인 원리조차 고려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크시슬 복용 전후에 간 조직 검사를 각각 시행해서 간의 변화 상태를 직접 관찰한 연구는 없느냐?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온다면 연구 데이터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짓이 진실처럼 변질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통계 용어로 빗둘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연구 진행 과정에서 빗둘림 가능성이 높으면 로우 퀄리티의 연구가 되고 빗둘림 가능성이 낮으면 하이 퀄리티의 연구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1980년대, 90년대에 시행됐던 밀크시슬이 알코올성 간 질환을 호전시키는지 알아본 무작위 비교 연구 14개를 선별하여 종합 분석한 메타 연구 논문이 2002년에 발표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간의 조직 검사가 시행된 연구는 이 중 3개뿐이었고 그 중에 빗둘림 현상 평가에 모두 합격을 받은 하이 퀄리티의 연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의 연구에서는 밀크시슬이 간의 조직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 뒤 2007년에 코크란이라는 기관에서 밀크시슬이 알코올성 간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코크란이 어떠한 기관인지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은 어떠한 의미를 지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980년, 90년, 2000년에 발표된 무작위 연구들 9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밀크시슬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조직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했고 이 중에서 하이 퀄리티 연구만을 분석했을 때에는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밀크시슬을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에 권고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10년 뒤 코크란에서 밀크시슬이 지방간을 호전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발표된 밀크시슬 무작위 비교 연구 7개를 종합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분석 결과 각기 연구들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다시 말하면 빗둘림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밀크시슬의 효과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일단 밀크시슬의 치료 효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뒤 2017년에 이 분위기를 살짝 반전시킬 만한 연구 하나가 등장하긴 해요. 99명의 지방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은 밀크시슬을, 한쪽은 가짜약을 복용시킨 후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한 무작위 비교 연구가 미국 임상소화기학술지에 발표됐는데요. 밀크시슬을 복용할 경우 뚜렷하게 간이 조직학적으로 호전되진 않았지만 간이 섬유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밀크시슬 그룹에서 일부 낮게 나타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밀크시슬의 일말의 치료 효과 가능성이 생기나 싶었는데 2년 뒤 이것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무작위 비교 연구가 2019년 플러스1 학술지에 발표됩니다. 2년 전보다 더 많은 약 116명의 지방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은 밀크시슬을, 다른 한쪽은 가짜약을 주고 약 1년을 관찰하였고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밀크시슬의 호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개의 연구를 함께 분석한 메타 분석도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밀크시슬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들을 종합해본다면 이 정도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나의 간에 염증이 존재한다면 밀크시슬은 내 간이 더 나빠지는 것의 속도를 일부 늦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 내 간의 상태를 더 좋아지게 한다는 증거는 불분명하다. 어떤가요, 여러분? 조금 충격적이죠. 현재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가장 명확한 방법은 술을 끊는 것이고요. 지방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안전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방법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 다시 말하면 뱃살을 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간을 낫게 하려면 일단은 간을 독성 물질들로부터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간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발에 유리가 박혔는데 그 어떠한 좋은 약들을 갖고 와서 염증 부위에 바른다 한들 염증 상태가 근본적으로 좋아질 리 있을까요? 애초에 유리를 발에서 빼내지 않는다면 말이죠.